자, 14번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물어봤는데 문제 조건에서는 요 fx 앞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얘를 모든 변에서 나눠줘 볼 거예요.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죠? 왜냐면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을 x제곱 플러스 1로 다 나눠볼까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가운데는 fx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이렇게 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를 무한대로 보내주지. 자, 얘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값 어디로 가죠? 2로 가요. 얘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값 2로. 그러면 우리가 얘도 2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극한값은 2이다. 자, x가 3에서 연속인 걸 물어봤어요. 1차 함수, 다항 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 그러니까 3에서도 당연히 연속. 얘 지금 인수분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그냥 2차 함수예요. 다항 함수죠. 그래서 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 그러니까 3에서도 연속.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분모가 항상 0이 되는 걸 조심해야 된다. 0이 되지 않을 때만 정의 된다 그랬어. 그래서 얘가 x가 3일 때 정의 되지가 않아요. 값을 안 가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3이라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니까 함수값이 없어요. 극한값도 물론 없고, 그래서 얘는 연속이 아니다. 지는지 않아요? 얘는 그래프 그려보면 3을 기준으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그려지거든요. 얘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x가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그릴 수 있겠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fx가 x-3 그냥 이렇게 나오고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보면 3을 기준으로 작을 때랑 클 때로 그려보면 이런 V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에서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고 얘네 셋이 다 같기 때문에 연속이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까지 맞다. 자, 여러분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보면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어떤 함수냐면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런 위의 함수가 그려지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러한 상수 함수가 그려지는 이렇게 함수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포인트를 짚을 게 뭐냐면 x는 1에서 연속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극함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갈 때 그러면 우리가 함수 fx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영역에서는 이 함수를 따르죠. 그러면 limit x-1 루트 x 플러스 8 마이너스 3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구하기 어렵죠. 왜냐면 0분의 0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경우는 분자의 유리화를 써서 얘를 좀 바꿔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위에 유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걸 곱했는데 뭘 곱했죠? 그렇죠. 얘의 켤레처럼 생긴 걸 곱했죠. 그래서 x 플러스 8 플러스 3.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8 플러스 3과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8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면 우극한 값은 얘가 x-1이 되죠? 그래서 x-1이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없어지고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바로 우리가 극한값을 쓸 수 있겠네요. 6분의 1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악한도 한번 구해볼까요? 좌악한. x가 1로 마찬가지로 다가가긴 하는데 왼쪽에서 다가가는 경우는 이쪽 함수를 따르죠. 근데 이쪽 함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상수함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1보다 왼쪽인 부분에서는 함수값이 a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a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1 왼쪽으로 다가가도 a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6분의 1이 되겠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봤을 때 일단 함수 fx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그 fx에 관한 어떤 관련 식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이거 문장 보고 이렇게 말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fx는 이거겠네. 이렇게 이런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맞는 표현일까요? 네, 틀린 표현 맞아요. 자, 왜냐하면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 했어요. 그냥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자, 이 함수 fx는 지금 아래에 표현한 함수 fx는 어떤 함수죠? 그렇죠, 유리함수인데, 자, 분모가 0 되게 하는 점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그 점에서 우리가 함수 값이 정의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fx를 이렇게 단정 짓는다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논리예요. 자, 그러면 자, 과연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 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연속이게끔 만들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속이라는 거는 먼저 이제 함수값, 예를 들어 점 A에서 점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 함수값 FA가 정의돼야 되고, 두 번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거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되겠죠. 얘랑 이제 이렇게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 이거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 그 한 점에서의 연속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자, 여기 아래 연속이 안 되게 하는 점들을 우리가 연속하게끔 뭔가 설정을 해주면 그런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연속이 되지 않게 하는 점들이 뭐 있을까요? 그렇죠, x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가 뭔가 이게 이 함수가 연속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점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했으니까,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의 함수값도 정의가 돼야 되고 극한값도 존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함수값을 바로 정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극한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우리가 했던 대로 분명히 이제 fx는 연속이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연속이니까 얘 극한값은 존재해야 돼. 얘 존재해야 돼, 무조건. 그러면 존재해야 되니까 얘를 한번 그대로 써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네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분모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러면 지금 이 분수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했고, 분모도 0으로 가면 분자는 어떻게 가야 된다? 그렇죠, 0으로 가야 된다.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그러면 0분의 0꼴을 유지해야 되니까 저거 0이 되려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 돼야겠구나. 이거 식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지금 A랑 B에 관련된 식을 하나 끄집어냈어요. 저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X가 이번에는 2로 갈 때 이런 극한값도 분명하게 존재해야 되니까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4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도 이제 존재해야 돼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2를 대입해주면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A값, B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A값, B값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고, 자, 선생님은 한번 직접 해봤어요. 해보니까 자, A는 뭐가 나왔냐면 선생님 B부터 나왔는데 B는 뭐가 나왔죠? 여러분은? 그렇죠, 0이 나왔죠? 왜냐면 두 식을 그냥 더해가지고.
0 나왔고 거기에 따른 a는 그렇죠 마이너스 4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자 넣어줍시다. 자 여기 0 넣었어요. 0 마이너스 4 넣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여기 함수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4x가 되고 여기는 이제 0이니까 없어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4x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얘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위에 거 이렇게 인수분해니까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fx는 x가 되어가지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돼? 그렇죠. fx x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그렇죠. 마이너스 2 값이 나오고 여기도 이 값이 나와서 두 개 더하면 0이 되겠네요. 자, 함수 fx가 유리함수꼴로 주어졌네요. 근데 범위를 나눴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런 유리함수꼴을 가지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 c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함수 fx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부분에서는 유리함수 띠니까 그쪽에서는 모두 연속하지만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야겠구나. 근데 정의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게 연속이 되도록 그 극한값과 같아야겠구나 라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7번 문제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자 함수 fx를 우리가 한번 옆에다 다시 써보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유리함수인 fx를 우리가 분자가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지 어떻게 된다 했죠?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b는 x 플러스 1의 제곱 qx. 이거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죠. 그렇죠. 얘가 0 될 때 값을 찾아보는 게 가장 빠르니까.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아래 식이 등장합니다. a죠. a 마이너스 b는 0이 되겠네요. 식 하나 등장. 그러면 자 1번식을 우리가 어떤 식을 쓸 거냐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위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저 대입한 걸 한번 써보면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죠. 둘 다 플러스가 되겠죠. 는 x 플러스 1의 제곱 qx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친구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두 번 가진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조리제법을 사용해서 볼 수 있는데 자 이거 조리제법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 계수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다항식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1 a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나눠 떨어지고 자 한 번 더 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얘를 두 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고 2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 되겠죠. a 플러스 3은 0이 돼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b는 뭐가 나오네요? b는 그렇죠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조리제법을 이용을 해서 이 식을 완성시켜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x 플러스 1을 인수로 두 번 갖고 자 이게 몫이 되겠네요. 그렇죠. x 마이너스 2가 몫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함수 fx가 자 이렇게 약분될 수 있다는 소리죠. 다시 한번 말하면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면 자 위의 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아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약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때 값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 그러면 각각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보니까 가우스 함수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가우스 함수를 접하기 전에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면 y는 가우스 x라는 함수를 적어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얘를 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일단 y는 가우스 x 이거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알다시피 자 가우스 x에다 0 넣었을 때 가우스 0은 0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0.5 막 이렇게 넣어도 우리가 그건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계속 0이었다가 x에다 1 넣자마자 함수값이 1로 성장했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쫙 그리면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빈 거, 동그라미, 빈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려줄 수 있어요. 여기 동글맹이, 여기 빈 거, 동글맹이, 여기 빈 거.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싶은 거는 y는 가우스 x-2라는 함수예요.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가우스 x, y는 가우스 x라는 함수에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죠? x-2라는 게 들어갔어요.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구나. 그러면 여기를 다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한 칸, 두 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을 한 칸, 두 칸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점은 여기로 됐고 자 여기 선부는 이렇게 이어질 거고 여기 동글맹이는 두 칸 이동한 여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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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할 수 있겠네요. 자 까만색을 두 칸씩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닫힌 구간 1부터 4까지에서 이런 함수 fx가 불연속인 x의 값의 개수를 구하라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여기 구간만 한번 살펴보겠다는 소리예요. 여기 구간 안에서 불연속 점의 개수를 찾고 싶은데 그러면 자 여기 구간 외의 거는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보지 않는다면 자 x는 1에서 우리가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그걸 판단하려면 우리가 정의를 가져오면 되죠. 자 이거의 극한값부터 알아야겠네요. 극한값 알고 우리가 또 f1값 이거 두 개를 차단해서 서로 같으면 얘는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극한을 구하고 싶은데 자 이런 닫힌 구간에서 1반 여기 왼쪽에 잘려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 극한값은 우극한밖에 존재를 안 하겠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 범위 안에서는 우극한을 보는 거랑 똑같다. 지금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극한은 우리가 여기 어디로 가고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죠. 답은 여기 마이너스 1. 그렇죠? 그 다음에 함수값 이 1은 뭐죠? 그렇죠. 마이너스 1. 서로 같네요. 그러니까 얘 두 개가 서로 같으므로 x와 f1이 서로 같으므로 여기는 연속. 자, 1은 연속. x가 1에선 연속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계속 해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시작점을 지금 방금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뭐 x가 1.3 이런 점들도 하나씩 검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검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x가 1.3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서로 같고 함수값도 서로 같네. 왜냐하면 이어져 있으니까. 연속인 거는 당연하겠죠.
이제 우리가 연속을 볼 거는 요런데 끊겨져 있는 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가 2일 때 연속일까? 제 쌤 질문할게요. 연속일까요? 그렇죠. 아니죠. 왜 아니죠? 함수값은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은 그쵸.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지금 다르게 오고 있죠. 우극한, 좌극한 지금 서로 다른 값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연속 아니다. 3도 마찬가지로 좌극한, 우극한 다름으로 연속이 아니다. 자, x는 4일 때 한번 볼까요? x는 4일 때 닫힌 구간에서니까 4로 가까이 가는 친구 2개 중에 이쪽 친구는 이제 안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속인지는 이제 물어봤을 때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일단은 4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봐야겠다. 근데 닫힌 구간 1에서 4에서는 1부터 4까지에서는 오른쪽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쪽에 오는 걸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왼쪽이 그 극한값이 되겠다. 극한값이 되겠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값은 우리가 구해보면 뭐죠? 그렇죠. 지금 여기 1로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극한값 구했으니까 함수값 4를 구하면 함수값 4 동그라미 칠해진 데는 2네. 아, 4일 때는 이번에는 얘 두 개가 다르네요. 다르니까 연속이 아니다. 결국은 불연속 x값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 3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우리가 그냥 문제만 봤을 때는 1, 2, 3, 4가 모두 다 불연속 점인 것 같은데 전체 우리가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범위를 제한했을 때 어떤 게 달라졌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이 범위를 제한했을 때 1에서의 극한값을 볼 때 왼쪽 걸 안 봤다. 왜냐면 여기 그 반대쪽이 잘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의 극한값은 1에서의 극한값은 우극한으로 정의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닫힌 구간 4에서 끊기니까 여기서 우극한을 우리가 보지 않았다. 그래서 4에서의 극한값을 우리가 왼쪽에서만 오는 좌극한으로 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20번 문제는 fx랑 gx가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문제 푸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둘 다 지금 절대값 x가 1보다 크냐 작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이랑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누어져서 그려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fx는 절대값 x가 1보다 큰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큰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을 그리게 될 거고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1이라는 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쭉 이어주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구멍을 뚫어줘야겠죠. 이게 바로 fx고 gx를 한번 옆에다 또 그려보면 gx 함수도 절대값 x가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랑 1이라는 기준선을 그려줘 놓고 이번에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1을 그린다. 그리고 등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색칠을 해주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x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마이너스 x를 그려야 되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게 그려주고 요 부분에서는 이제 y값이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구멍을 뚫어줘야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gx인 상태에서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그냥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를 물어봤지만 우리는 항상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좌극한일 때, 우극한일 때를 나눠서 생각해 줄 건데 우리 fx랑 gx를 나눠서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x일 때 좌극한, gx일 때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따져서 이제 곱해 줄 거예요. 그러면 fx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좌극한을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좌극한이면 이렇게 오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우극한이니까 이쪽에서 오고 있어야 돼서 1이구나. 그럼 g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좌극한이면 여기 1에 해당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우극한이면 오른쪽에서 오는데 이것도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곱한 값을 비교해보면 좌극한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우극한일 때는 1이 되겠죠. 둘이 값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고, 얘 마이너스 1인 건 틀렸다 해서 기억은 빼줘야겠죠. 자, 이제 니은을 보면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연속 불연속을 물어봤다는 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똑같으면 이제 우리가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같은지 다른지로 불연속, 연속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요 기억에서 했던 요 정보를 가지고 와볼게요. 그러면 좌극한부터 보면 이번에는 좌극한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0이 될 거고, 우극한은 1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될 거예요. 여기서 추가로 함수값까지 비교를 해보자면 f-1을 확인해보면 얘는 여기 마이너스 1에 해당할 거고, g-1 정확한 함수값을 보면 여기서는 1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보니까 얘는 0이 돼.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똑같아야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이다 해서 얘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디귿은 x는 1에서 연속 불연속을 물어봤어요. 똑같이 x가 1을 기준으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또 3개를 비교를 해봅시다. 여기 똑같이 fx랑 gx 라인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1일 때 좌극한, fx의 좌극한은 1이 될 거고, 1에서 우극한, fx 우극한은 마이너스 1, 함수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gx는 1일 때니까 1일 때 좌극한은 이쪽을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1, 1일 때 우극한은 1, 함수값은 1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이제 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곱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세 개가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1에서는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해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21번은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합성함수 g fx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를 먼저 어떤 함수에 넣어야 되죠? f라는 함수에 넣어서 fx를 만들어 놓고 이 놈을 다시 어디에 집어넣는다? g라는 함수에 넣어서 g라는 함수 안에 이제 fx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게 이제 합성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fx가 있고 이 gx라는 함수 식이 있었을 때 얘가 연속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될 수 있도록 a, b를 정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gx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 fx를 보니까 fx도 다 좋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1인 부분, 1에서 이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1인 부분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면 다른 부분은 다 연속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체크를 해주자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속을 만들려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이제 1일 때 요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리미트 x가 누구한테 먼저 보내냐면 1로 가는데 좌극한 누구? fx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일 때 자극한 몇이죠 지금? 0이에요. 그래서 0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제 얘를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이제 얘를 다시 G에서의 극한값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극한값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극한 우극한 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건지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건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냥 0이라고 해버리면 사실 극한값이 아니라 어떤 G0 어떤 단순한 함수값을 구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얘가 요 fx 중간에 있는 요 fx라는 i가 단순한 딱 숫자 어느 숫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그 함수를 적용할 때 변수로 작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0이라는 애가 0은 0인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0인지 큰 쪽에서 오는 0인지 요거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에서는 극한값을 0이라고 구해버리고 끝내지 말고 요거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이 0이라는 값은 y값 입장에서죠. y값이 0에 가까이 오고 있기는 한데 이 y값 입장에서 0은 0인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느냐 큰 쪽에서 오고 있느냐를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 보면 0보다 작은 음수 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두 번째 함수에 적용을 할 때 얘가 이제 다시 x의 역할을 하게 될 건데 0은 0인데 왼쪽에서 오고 있는 0이다. 자극한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x의 0일 때의 자극한을 구했을 때 이제 이게 1이 된다. 이게 전체 그 합성함수의 자극한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극한도 한번 구해보면 일단은 x가 1로 갈 때 우극한 fx에 대해서 구해보면 이번엔 여기를 봐야 되니까 2겠죠. 근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2는 2인데 2보다 큰 쪽에서 오는 2냐 작은 쪽에서 오는 2냐 이걸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보면은 y값 입장에서는 2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2는 2인데 플러스 쪽에서 온다. 그래서 얘가 다시 x의 역할을 하게 될 때는 요 x가 2는 2인데 큰 쪽에서 오고 있다. 그리고 걔를 다시 gx에 넣을 거다라는 거니까 gx의 2인데 우극한을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식에 넣어서 확인하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함수값인데 근데 함수값은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게 그냥 정확한 그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f에 넣은 게 f1이 될 거고 그게 1이 된다. 지금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제 g라는 함수에 다시 넣어주면 되니까 얘는 g1을 구하면 된다는 거고 g1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지금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1이랑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이랑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랑 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a랑 b에 대한 연립으로 a, b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a가 마이너스 3 b가 2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에서 gx가 연속이라는 함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0일 때 자극한이냐 우극한이냐로 값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2일 때 자극한이냐 우극한이냐로 값이 달라지지 않는 문제지만 좀 더 어려운 문제에서는 요 자극한이냐 우극한이냐 요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해줬냐 안 해줬냐로 답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문제 풀 때 합성함수 극한은 문제를 풀 때 요 부분을 조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주면 이 문제는 마스터할 수 있겠다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22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보세요.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게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인 거죠. 즉 이 집합이 뭘 뜻합니까? 2차 방정식의 실수인 근, 즉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a라고 하는 거는 fa는 뭐냐? 2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식을 진짜 구하는 게 아니죠. 판별식 D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 짝수근이죠. 그래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굳이 전개를 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공통인수가 있죠. 인수분해를 묶습니다. A-2가 인수가 공통인수가 되고 이 제곱이니까 여기는 A-2가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A-2에 A-3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A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2개 아니면 하나 아니면 0개잖아요. 2개입니다. 얘는 1개입니다. 얘는 0개입니다. 언제 그렇죠? 4분의 D가 양수일 때, 4분의 D가 0일 때, 4분의 D가 음수일 때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4분의 D가 이거죠. 그러므로 얘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2보다 작거나 A가 2보다 3보다 크거나 이렇게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2와 3을 이렇게 쓰고요. A가 2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A가 크거나 이러할 때 FA가 2개가 되겠죠. 이 4분의 T가 0일 때는 언제입니까? A가 2거나 또는 A가 3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0개일 때는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A가 2와 3 사이에 있을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A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소리지만 우리가 FA가 2개, 1개, 0개가 되는 게 연속이 깨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속이 언제 깨집니까? 바로 2와 3일 때, 그럴 때 연속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다 합해보면 2 더하기 3이 되니까 5가 답이 되겠죠. 네, 23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이 닫힌 구간에서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 닫힌 구간에서 이 함수는 사실은 연속인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되게 좋은데,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선생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연속인 증가하는 함수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것부터 그려보겠습니다. fx는 x분의 3 이걸 그리고요. 그리고 x-2분의 3을 그린 다음에 이 절대값을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려보면 이 f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그랬을 때 x분의 3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그린 함수고 여기에서 x-2분의 3을 할 겁니다. 즉 x축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 기준선이 두 칸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기준선이 바뀝니다. 여기가 x는 2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선이 될 거니까 이것도 오른쪽으로 두 칸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것도 오른쪽으로 두 칸 가고 이것도 오른쪽으로 두 칸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을 표시를 하겠죠. 절대값을 표시하면 원래 양수인 것은 그대로 두고 음수인 것을 양수로 올려줘야겠죠. 이걸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고요. 1은 여기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 함수를 뜻하는 바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연속인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 함수 값을 그냥 구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f에 마이너스 1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 절대값 분의 3이니까 얘가 그냥 1이 되겠죠. 얘가 최소값입니다. 그리고 F1이 최대값이 되겠죠. 이거는 1-2, 즉 1-2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절대값 분의 3이니까 얘는 그냥 3이 됩니다. 이게 최대값이 됩니다. 네,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는 실근위에 속하는 구간, 이걸 묻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 정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이값 정리죠. 사이값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사이값 정리는 여러분 교과서에서 많이 봤겠지만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이 FA와 FB 사이에 K라고 하는 미미의 실수가 있을 때, 이러할 때 뭐가 되느냐, 이 K와 똑같아지는 FC인 C가 어디에? A와 B 사이에 C가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죠. 근데 왜 사이값 정리가 중요하냐, 이 K가 특히 0일 때, 이 사이값 정리가 아주 큰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면 K가 0일 때 어떤 의미냐, FC가 0이라고 하는 건 그 C가 바로 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K가 0일 때 근이 존재하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값 정리를 그대로 암기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좀 변형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자, 이 0 사이에 FA와 FB가 0 사이에 있어. 그러면 FA는 음수이고 FB는 양수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혹은 FB가 이렇게 0보다 작고 FA가 0보다 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연속이고, 이걸 한 방에 표시하는 게 뭐냐, FA와 FB를 곱한 게 음수일 때 그럴 때 FC가 0인 C, 근 C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사이값 정리의 특별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근에 속하는 구간을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이 3차 방정식 자체를 요거를 fx라고 두고 이걸 3차 함수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f에 마이너스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여기는 32가 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정확한 값을 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음수죠. 그죠? f에 마이너스 2를 해보겠습니다. f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값 구할 필요 없죠? 플러스입니다. f에 0을 해보겠습니다. f에 0을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죠. f에 2를 해보겠습니다. 2를 하면 2 더하기 3 빼기 1 빼기 1이니까 얘는 플러스죠. f에 2를 해보겠습니다. f에 2는 당연히 플러스인 게 보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 보세요.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이에 실근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도 실근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실근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곱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실근에 속하는 구간은 모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연속함수라고 했는데요. 이 연속함수라고 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1과 F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야. 이게 무슨 말이죠? 1과 2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죠? 실근, 물론.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3과 4 사이에 실근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실근이 2개 존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fx가 f의 마이너스 x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이게 바로 y축 대칭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1과 2 사이에 실근이 존재했던 게 왼쪽에도 그대로 존재할 거고, 3과 4 사이에 실근이 존재했던 게 왼쪽에도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 실근이 존재하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에 실근이 존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고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4개의 실근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26번입니다. 여러분, 이 3차 함수죠. 이 3차 함수를 우리가 요거를 fx라고 한번 둬볼게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사이값 정리를 쓸 텐데요. F0부터 한번 볼게요. F0을 보시면 0이죠. 여기 0이죠. 여기 0이죠. 여기 0이죠. 이거 뭡니까? 1 곱하기 2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2라고 하는 정확한 값을 구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이거는 플러스인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F2를 볼게요. F2를 보면 0이죠. 여기 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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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뭡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F2 보겠습니다. F2는 여기 0이죠. 여기 0이고 0입니다. 여기 보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F3 보겠습니다. F3을 볼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사이에 실근이 하나 존재하죠. 이 사이에 실근이 하나 존재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2와 훨씬 더 큰, 3도 아니고요. 한 10 정도 한번 해볼게요. F10으로 한번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 부분이 19, 8이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다 양수입니다. 이건 양수니까 2와 10 사이에는 실근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라고 했는데 2와 10 사이에는 존재한다는 걸 보일 수 없으니까 이제는 0보다 작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F에 한 마이너스 10 정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12니까 아주 큰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음수인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 양수지만 굉장히 작은 양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12고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12죠. 굉장히 작은 양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뭐 합해봤자 거의 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얘는 합하면 마이너스 1000 정도가 되니까 얘는 당연히 아주 절대값이 큰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당연히 실근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